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흑인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 과잉 진압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또 다른 분노와 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진압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새로운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된 영상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각도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숨진 플로이드는 바닥에 수갑을 채워진 상태로 엎드려 있습니다. 처음 공개된 영상과 달리 새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3명의 경관이 신체 일부를 누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대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번지며 대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상점의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해 물건을 약탈했고 이 중 한 명은 가게를 약탈하려다 전당포 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여 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위를 취재하던 CNN 소속 기자와 카메라맨 그리고 프로듀서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미네소타주 팀 월치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폭력적인 약탈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annot have the looting and the recklessness that went on.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진압으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대를 폭력배라고 비난하고 약탈 행위가 지속될 경우 총격 대응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를 두고 코로나19 사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며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관련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 4명을 해고했고 직접적으로 목을 짓누른 데릭 쇼비는 우발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최대 26조로 제한되던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의 실업급여 수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13주가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인데 기한은 오는 12월 26일까지입니다. 현재 고용개발국이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주당 최대 $450입니다. 혜택 기간이 13주 더 늘어나며 실직자들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연장되며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들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실업급여 수혜 자격은 12개월 동안 최대 26주까지였지만 13주가 늘며 최대 39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실직해 26주간 실업수당을 모두 받은 사람이라도 남은 기간인 13주 동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경기부양 법안에 따라 기존 실업급여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지만 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7월 31일까지만 지급됩니다. 높은 실업수당으로 일터에 복귀하지 않으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방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수당 연장에 따른 지급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2019년 6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이후 12개월간 26주의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혜택 기간이 늘어나며 지원을 받는 주민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 카운티의 식당과 미용실의 영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안에서 식사가 가능해지고 미용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LA 카운티 정부가 요청한 영업 재개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카운티 정부가 주 정부에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 LA 카운티는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발소와 미용실 등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다른 영업 기준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식당 정원의 최대 60% 정도만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용업 역시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남가주 일대 대형 쇼핑센터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많은 쇼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베버리 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고 내일부터는 센츄리시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도 문을 열고 손님들의 입장을 허용합니다. 주요 쇼핑센터들이 일제히 영업을 재개하며 본격적인 경제 완화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필수적인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쇼핑센터 안에서도 매장 내 입장 인원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에나파크 한인 쇼핑센터인 소스몰에 입점한 업소들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내부 식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장갑 사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마스크와 장갑들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LA시의회가 마스크와 장갑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방역 마스크와 비닐 장갑들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어 2차 감염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LA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은 방역용품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 인상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밥 블루멘필드 LA시의원은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일회용품들은 특히 청소부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에는 최대 $1,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범법 행위가 누적될 경우 벌금은 최대 $3,0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양로시설 거주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양로시설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25% 상당은 주 1회, 나머지 직원들과 입주자들도 적어도 월 1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검사를 강화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에 따른 것으로 실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가량은 양로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지는 않지만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보건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양로시설에 대한 심각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초기 대응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머리도 자릴 수 있게 되면서 팬데믹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 부분적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칫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력한 제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위중한 시기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